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은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매우 익숙한 식품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섭취에 더 신중해야 할 음식, 바로 우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우유는 매일 한 잔씩 먹고 있어요. 뼈에 좋죠? 네, 우유는 오랜 시간 동안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칼슘과 단백질,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시니어 건강 관점에서는 우유가 무조건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 대사 능력, 신장 기능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섭취 방법에 따라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74세 되신 여성분이셨는데 뼈 건강을 위해 10년 넘게 하루 2잔의 우유를 꼬박꼬박 드셔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 그리고 자기 전. 그렇게 우유를 챙겨 드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잦은 복부 팽만과 설사, 복통으로 고생하시다가 병원을 찾으셨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유당불내증이 있었고 장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골밀도 검사 결과 기대 이하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유를 마셨는데 왜 제 뼈는 약해진 걸까요? 그분의 질문 앞에서 저도 잠시 말을 멈췄던 기억이 납니다. 우유 자체는 나쁜 식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복에 차갑게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이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영양 흡수는커녕 위장에 부담만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분 69세 남성 환자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분은 근육과 뼈를 동시에 챙기자는 마음으로 매일 운동 후 우유와 단백질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셨습니다. 그런데 피로감이 쌓이고 오른쪽 옆구리에 통증이 생겨 병원에 오셨죠. 검사 결과 신장에 미세한 결석이 발견됐고 간 수치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칼슘 섭취가 지나쳐 체내에서 조절되지 못하고 쌓인 결과였습니다. 이후 그는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연어, 달걀 노른자, 버섯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2달 뒤 신장 수치가 안정되었고 골밀도도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유 섭취가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몸 상태에 맞는 방식, 적절한 시기, 함께 먹는 식품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사례 외에도 이 주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국내외 의학 논문과 전문가 보고서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년층의 칼슘 섭취는 식이 보충보다는 흡수율과 대사 능력의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서울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진행한 65세 이상 고령자 식습관 및 골다공증 상관 연구에 따르면 우유를 매일 1컵 이상 마신다고 해도 유당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경우 골밀도 향상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오히려 유제품 섭취보다 비타민 D 섭취 및 햇볕 노출 빈도가 더 높은 군에서 골밀도 수치가 더 좋게 나왔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습니다. 2014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는 우유를 하루 3컵 이상 섭취하는 중노년층의 경우 오히려 골절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유 속 락토스의 대사 부산물이 체내 산성도를 높이고 그로 인해 오히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우유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2020년 연구에서는 유당불내증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하루 20만 250ml의 우유를 식사 중 따뜻하게 섭취했을 때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몸에 맞는 섭취 방식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과의 조화입니다. 자, 이제 우유와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체 식품들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그럼 우유가 안 맞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유 대신 다른 식품으로도 충분히 뼈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더 맞춤형 선택이 될 수 있죠. 먼저 두유입니다. 두유는 콩으로 만들어져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유당이 없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적합합니다. 특히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면 당 성분 걱정도 줄일 수 있고 칼슘이 첨가된 제품을 고르면 우유 못지않은 영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부 두유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것, 그리고 칼슘 강화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요거트입니다. 우유로 만들어졌지만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유당이 대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속이 편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 변비나 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께 요거트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요거트를 드실 때는 플레인 요거트, 무가당, 무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기에 직접 꿀이나 바나나, 견과류 등을 조금씩 더하면 영양 밸런스를 맞추면서도 당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즈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자연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량만으로도 영양 보충이 가능합니다. 단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을 소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치즈보다는 모짜렐라나 체다처럼 재료가 단순하고 첨가물이 적은 자연 치즈를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것은 멸치나 뼈 육수입니다. 우유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면 칼슘과 인, 마그네슘 등 뼈를 지탱하는 무기질을 다양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 요리나 찜 요리로 활용하면 어르신들께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지요. 결론적으로 우유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체질에 맞게 소화에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시니어 식생활의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유 또는 대체 식품을 활용한 하루 식단 예시를 들어볼까요? 아침 따뜻하게 데운 저지방 우유 한 잔 또는 무가당 두유, 달걀찜 1개, 바나나 반개, 통밀 토스트 1조각. 점심 현미밥 나물 반찬 2가지, 생선구이 또는 두부조림,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컵, 저녁 뼈 육수를 활용한 된장국, 고등어구이 또는 계란말이, 삶은 브로콜리, 멸치볶음 또는 무침류. 여기에 햇볕 쬐기 15분 가벼운 걷기 운동을 더하면 비타민 D 합성과 골밀도 유지에 더없이 좋은 루틴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유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두유나 요거트로, 혈압이 있다면 치즈 섭취는 조심해서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우유 찬양이나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각자의 몸에 맞는 식생활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강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수록 식습관은 약보다 강한 약이 됩니다. 건강은 아는 것에서 시작되고 실천에서 완성됩니다. 365건강 노트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작지만 확실한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은하였습니다.